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환국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환국의 뒤를 이은 나라가 신시배달국입니다. 신시배달국은 한반도까지 다스렸다고 우리 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기의 신시배달국 연대기에 의하면 신시배달국의 존속기간은 서기전 3897년부터 단군 조선이 개국된 서기전 2333년까지 약 1500년간이죠. 첫 족장은 환웅입니다. 신시배달국을 이은 족장 이름이 환웅이에요. 한단 고기는 환웅이 환국 환인의 8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환웅은 분명히 인류 대홍수 이후의 한 족장일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째로는 환국 족장들의 긴 수명과 달리 신시배달국 족장들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우리 고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류 대홍수 이후 인류의 수명이 자연계의 변화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점차 급격하게 짧아진 사실은 베르시티에서도 입증이 됩니다. 둘째로 환웅천왕이 사람의 거처가 이미 완비되고 만물이 각각 제자리를 잡은 것을 보았다는 진역 유기의 언급은 인류 대홍수 이후 물이 거치고 자연세계가 완전하게 정돈되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시환웅이 처음 왔던 시절에는 산에 길이 없고 강과 연못에 배와 다리가 없었으며 짐승들이 무리를 이루고 초목이 길게 자라 있었다. 이거는 인류 대홍수 이후의 원시 자연을 상기시키는 구절인 것 같아요. 환웅이 자기 부족을 거느리고 백두산 아래 큰 강변에 자리를 잡은 것은 아마도 그때의 일일 것입니다. 환웅이 백두산 아래로 이주한 때는 원동중의 배달나라 연대기를 참고할 경우 서기전 3900년 전후입니다. 이 시기는 요하 문명의 소화서 문화에서 능히 입증되듯이 우리 결의 강토에 백성들이 번성한 지 수천 년이 지난 후입니다. 소로리 벽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서기전 1만 년경부터 우리나라 한반도에 그리고 만주 지방에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면 서기전 3897년, 서기전 4000년경은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후이잖아요. 6000년이 지난 후 아닌가요? 여러분 60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지금이 서기 2000년대인데 지금부터 6000년 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기나긴 시절이 흐른 다음에 환웅이 한반도 백두산, 만주벌 백두산 근처까지 왔는데 그때가 원시 시대였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할 수가 없겠죠. 대홍수로 인해서 물론 자연환경에 여러 가지 훼손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소화서 문화 외에도 흑융화 문화, 사회문화, 부하문화, 조보구 문화 등이 죄다 신시배달국 이전의 문화이고 홍산 문화는 BC 45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로 나오는데 홍산 문화가 신시배달국과 연대가 겹치죠. 그래서 박선희 교수는 고조선 문명의 복식사라는 그의 책에서 홍산 문화의 우화량 유적이 신시배달국 문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시배달국 시대의 북한 평안남도 남양 유적에서는 BC 38세기에 청동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청동기 시대에 출현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청동기가 발견되었다면 신시배달국 시대 이전과 그 시대, 그 이후 시대의 문화 유물을 통해서 당시 우리 결의가 적어도 요서지방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왕국을 이루며 살고 있음이 생생하게 입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신석기 시대를 이은 청동기 시대에 출현했다는 추정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히브리 정사 베르시티에 의하면 국가, 즉 성읍국가는 맨 처음에 출현한 국가가 성읍국가인데요. 인류 초창기부터 존재했습니다. 인류의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맹수와 외적을 막기 위해 마을에 성을 쌓았거든요. 성. 마을에 말하자면 돌담을 쌓았는데 이걸 튼튼하게 쌓은 게 높고 넓게 쌓은 게 성이라고 하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국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성읍 안에 수장이 있고 말하자면 그 마을의 촌장, 족장이 있죠. 부족장.
이 사람이 이 성읍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로마사를 보더라도 로마라는 하나의 성읍에서, 작은 성읍에서 출발해서 위대한 대제국으로 발전했거든요. 물론 이 로마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후대에 나타난 나라이지만 처음에 하나의 성읍에서부터 국가가 출발합니다. 이 성읍 국가. 그러니까 이게 인류 초창기부터 존재했고요. 그리고 금은동철의 발견과 재련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성읍 국가가 출현을 하게 된 거죠. 일단 흙과 돌로 성부터 쌓게 되니까요. 마제석기를 사용한 사람들은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한 사람들보다 지능이 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베레시트에 의하면 구리와 쇠를 캐고 다루는 야금술은 인류 초기부터 발명되었습니다. 구리와 철의 입수가 용이하지 못한 곳은 당연히 마제석기를 사용했죠. 오늘날의 역사학에서 가정하는 바와 달리 구리와 쇠, 채광 및 재련법을 발견한 게 마제석기를 사용한 이후 그리 오래 걸린 일이 아닙니다. 상고대인을 멍청한 인간들로 단정하는 일부 우매무지한 현대 인류와 달리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환웅이 거느린 대가족은 대략 3,000명이었다. 이렇게 우리 사서의 삼국유사와 삼성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백두산 조천지, 지금 천지라고 부르는 곳이 원래 이름이 조천지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천지, 하나님을 배움는 연못이라는, 하늘을 배움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배움는 연못. 왜 조천지냐?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백두산 아래 지금의 길림성 도나시 근처에 정착하고 동모산, 나중에 대진 발해국이 시작된 이 동모산에다 성을 쌓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곳을 천평이라고 합니다. 천평. 이 천평은 현대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환웅이 도성을 세운 곳이 바로 이 동모산 근처라는 것을 대충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환웅은 이 성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뜻에서 신시라고 칭했습니다. 신시, 신의 도성이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베달이라고 했어요. 젊은이들에게 왜 우리 민족을 베달의 민족이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음식 배달을 끝내주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필자는 이 나라를 신시배달국이라고 칭합니다. 도성 이름이 신시고 신시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시배달국. 이 배달은 박달, 밝은 달, 밝은 땅, 박달에서 온 단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시배달국은 아마도가 아니라 거의 확실하게 고대 근동이나 또 그리스 로마의 나라들처럼 하나의 도시국가 이 신시성에서 출발해서 점차 영토를 확장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환웅은 여기 이 동모산 근처를 도읍지로 삼아서 거기에 외적과 맹수를 방어하기 위해 당연히 성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조상들의 이 하나님 섬김과 제천 관습은 선대로 올라갈수록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그 신앙은 하늘의 하나님 섬김, 하늘의 하나님 섬김의 신앙은 조상들로부터 전수된 것이기 때문에 선대로 올라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상고대인들의 제천 관습과 하나님 섬김은 우리 민족의 사서들 예컨대 환단고기뿐만 아니라 히브리 역사서 베레시트 그리고 욥기, 공자와 사마천이 편찬한 중국의 고대 사서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